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광복절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 목, 금 이렇게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빠르게 한 주가 흘러간다라고 느끼시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 간밤에 또 미국 증시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중국의 지표들도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거시경제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또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을지 새로운 투자처를 엿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이 수요일에 저희가 주목해봐야 하는 메가 트렌드를 함께 강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고요. 오늘도 글로벌 경제 상황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투자 전략 받아보시면서 이후 추후 전문가 멘토의 또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마 QR코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내는 분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투자해야 할 포인트와 그 이유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명승부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초록색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벤트 창이 뜨는데요. 신규 가입자들은 커피 기프티콘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점검부터 해봐야 되겠죠.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와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보시죠.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반도체, 지수 안에서는 지금 하루 만에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도 미국 시장 열심히 움직여줬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7월 소매 판매가 강세로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던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번에는 은행 등급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서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2~3%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이 시장을 냉각시켰는데요. 반면에 중국 쪽에서도 7월의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7월의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산업 생산은 3.7%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돈 건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위험까지 있으면서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1,340원을 돌파하게 됐는데요. 지금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5월 17일 이후 석 달 만에 지금 최고치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향후 1,300원대 중반대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갈 경우 주식시장 불안과 함께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 인상 대응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모습이 작년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와 강세가 위험자산 선호를 약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달러의 강세까지 추적하시면서 여러분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보시죠. 네, 신성 델타테크 오늘도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도 끊이지 않고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로 지금 900포인트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전주택 테마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신성 델타테크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2,0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파워로직스, 서남 등도 23%, 15% 이상씩 각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체 국내 한 연구진이
개발을 했죠. AK99에 대한 회의론 그리고 옹호론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게 되면서 초전도체 테마 연일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최대 흑연 광산 인수합병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개장 전에 전해졌는데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첨단 그래핀 산업 구축 차원에서 중국의 허난성 시촨현을 방문해서 흑연 광산 인수합병 및 협력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흑연 매장량으로 중국 전역에서 3위 안에 드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풍부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서 여기에 채굴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첨단 광산 채굴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회사와 인수합병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핀을 제조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 비늘 흑연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양측이 이번 첫 만남을 통해 협력과 상생에 대한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양측이 기술, 관리, 자본 운용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내년에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장중에 5% 안팎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가 좀 미치지 못하는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약보합권으로 현재 0.38% 하락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2,547.7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의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1% 정도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900포인트를 이탈한 모습이죠. 하락의 종목 개수 역시나 굉장히 많은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만이 양시장에서 역시나 담아주고 있죠. 코스피에서 각각 681억 원, 코스닥에서는 31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코스피에서 463억 원, 코스닥에서 376억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양시장 다른 모습으로 매수와 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220억 원, 코스닥은 10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업종별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업종별로 등락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정용 기기와 용품이 오늘 3% 정도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출판이 1.86%, 판매업체 0.75%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광복절 전일까지 중국의 유커들의 방한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화장품 업종도 올라왔었고요. 계속해서 소매 판매 업체들 보고 있는데요. 0.75% 정도로 오늘은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건강관리 기술이 5% 정도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다각화된 소비자 서비스 3.73%, 섬유 의료 쪽도 빠지고 있습니다. 3.24%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테마별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테마에 초전도체와 핵융합 에너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도 워낙 강한 힘을 가져가고 있고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선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초전도체와 관련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까지 보실 수 있고요. 전선 관련주도 LS전선, LS그룹주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습기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캐릭터 상품 관련주들 하락하는 테마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검색어 순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구산업 역시나 초전도체 전력관업 관련한 종목으로서 지금 12% 이상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파두는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연일 강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8% 이상의 상승세, 또 원익 P&E도 15.93%로 워낙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또 초전도체 이슈가 붙게 되면서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6.25%로 오늘 반도체 종목도 올라와 있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츠로테크가 21% 이상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TPC라는 종목이 또 화장품 테마 안에서 강세 보여지면서 20% 이상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파워로직스, LS, 선암 모두 초전도체 테마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같은 또 수요일을 겪고 계신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봐야겠죠.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지금 15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좀 답답한 시장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시장의 주도주, 이 메가 트렌드를 찾아서 시장이 눌리든 또 상승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분입니다. 인사부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자, 증시가 별로 오늘 좋지 못합니다. 제가 저의 또 오픈 채팅방에서도 요 8월 달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8월 달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또 이 조정에서 투자해야 될 것들에 대해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번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왜 눌리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희 팍스 브런치 8월부터 이 방송이 론칭을 했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멘토님이 출연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호응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또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게 들으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또 언변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바로 그러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5%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나 1.5% 이상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도 상당히 눌리는 편이고 중국 증시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증시 조정의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 또 우리가 네. 소통을 하면서 네. 제가 그 톡방에다가 네. 미국장 얘기는 좀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했었죠. 네. 그 이유가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좀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착잡하실 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제가 이제 8월 달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미국의 나스닥이 이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큰 머리통 이후에 어깨 그림이 나오고 있는. 자, 그래서 이번에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헤드앤숄더 그림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다. 그러니까 하락하면 수익 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또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어쨌건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는데 지금 왜 미국이 빠지고 한국이 빠지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채권 금리가 지금 4.2%죠. 4.2%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번 8월 달에 미국의 국가 채권입니다. 국채가 8천억 달러가 8월에 발행이 돼요. 8천억 달러입니다. 네. 엄청난 달러죠. 그럼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국채를 사줬는데 이미 그 예전에 발행된 국채를 많이 갖고 있죠. 여기서 이제 채권 가격과 국채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설명을 길게 해드리면 너무 복잡한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채권 가격이 싸지면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채권을 사면은 5%를 주는데 전에 갖고 있던 채권은 2%밖에 이자를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값이 폭락하겠죠. 네. 과거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폭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요, 기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과거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요. 왜? 이제 이해 가시죠?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과거에 있는 채권의 가격들이 이 금리보다 돈을 덜 받으니까 네. 이 채권은 사람들이 던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싸게 팔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과거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네.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기존 채권. 그러니까 신규 채권을 이제 기존에 2% 발행하던 걸 지금 3% 발행하고 4% 발행하고 요번에 8월에 8천억 달러가 발행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미국채가 대량 발행으로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은요, 자금이 채권으로 몰리게 됩니다.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작년에 한국에서도 이런 사태가 좀 일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은행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니까 은행채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시중에 자금이 또 돌지 않으니까 정부가 금감원을 통해서 은행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간신히 좀 그것을 해결해 주었어요. 뭐 그리고 또 이제 한전 등 기업의 회사채가 안 팔렸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줘도 안 팔려서 자금난을 겪게 됐던 일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8월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미국 중소형 은행의 예금이 추가로 빠져나가서 유동성 위험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으나 8월 달은 조심해야 된다. 전 헤드앤숄더라고 보고 있고 미국 증시의 자금 일부가 국채로 빠져나가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게다가 중국이나 일본 등이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저는 우호적이지 못해요. 우리나라 뭐 연기금도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걸 지금 사두면은 괜찮겠죠. 뭐 5% 6% 되고. 근데 여기다가 더한 숏을 비관론자가 있습니다. 그건 또 제가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오시면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오히려 그 숏에 베팅을 했는데 극단적인 얘기인데 이제 5%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도 지금 현금화된 자산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1,000억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고 단기 채권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주식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지금 신용 쓰시는 분, 이거 잘 들으세요. 신용 쓰시는 비투 하신 분들은 비중 줄이시라. 그거 하지 마시라. 깡통 난다.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자 조언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또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신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이 원리가 사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우리가 어느 곳에 투자해야 현명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아가셔야 되겠죠. 오픈 채팅방 계속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과 전략들 짚어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영상까지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명승봉사 멘토님과 수익 실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짧게 좀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장에서 또 뜨거운 업종, 뜨거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해봐야 될 텐데 움직이는 테마와 종목이 사실은 뭐 비슷합니다. 초전도체 이슈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뭐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덕성, 우선주,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초전도체 이슈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출연을 하셔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한 주 동안에 움직이는 양상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은요. 어쨌건 주식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수급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어쨌건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상온 초전도체는 꿈의 물질이죠. 네. 세상을 바꿀 물질입니다. 만약 실제로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면요, 세상에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너무 네. 재밌게 봤어요.
둘 다 보셨어요? 네, 원투 다 봤어요. 전 투는 못 봤는데. 네. 자, 영화 아바타에서 그 언옵타늄, 언옵타늄. 예, 그 광석을 찾으려고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래. 이 보면은 그게 바로 이 보면은 공중에 저 돌들이 떠 있죠? 네. 뭐 집안이 떠 있고 그 언옵타늄이 저기에 있다. 초전도체 물질이 있어서 그것을 캐러 가는 뭐 그거다. 그게 벌써 이 초전도체의 설정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실제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점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워낙 종목들의 등락이 크다 보니까 투자할 때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더 중요한 건요. 저희가 이제 어떤 주목할 것은 과학적 주요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 세미나나 학술지 아니면은 학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 이 논의가 중요하지가 않고 네. 이슈는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자,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도 초전도성을 부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저는 연구소 측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소명은커녕 국내 학계, 언론과도 소통하지 않고 있고 검증에도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국 전문가분들과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이제 인도 국립물리연구소 성명은 뭐 아와나 교수라는 분, 아와나 네. 일본 분인가? 라고 소통을 확인했다는데 네. 이 분이 특이한 것은요. 지난번에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 실험 결과를 발표했던 인물인데요. 입장을 바꿔서 LK99가 희망적이다. 연구 중이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자, 문제는 시기가 미묘합니다. 이 언급을 했던 시기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우리는 20년 전 황우석 박사님의 사태라는 초유의 연구윤리 붕괴 상태를 좀 경험했죠. 그래서 증시가 지금 올라갈 게 없으니까 뭐 지금 뭐 강하게 네. 올라갈 게 없으니까 초전도체 이슈 하나로 네. 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저는 이 도박판에서도 번 사람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벌고 나오느냐, 끝까지 남아 있느냐, 아니면 이제 경찰이 덮칠 때까지 계속 도박을 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조언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박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제 출연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자료가 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우리 예.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죠. 실제로 거기에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네, 세계적인 기업들의 초창기 시절에 이제 그 건물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뭐 아마존이나 뭐 이케아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소박한 사무실에서 이제 출발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구글의 첫 사무실이라고 하고 또 이제 HP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좀 다른 건물, 조그만 건물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아마존도 이 정도 책상 하나 놓고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으로 초성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좀 계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아직은 좀 도박성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초전도체 물질이 네. 실제로 발견이 된다면은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죠. 2차 전지도 필요 없습니다. 이 작은 건전지 하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핵융합 발전을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네네네. 근데 그것을 유지하려면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온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한 여러 힘든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가둘 만한 물질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극저온으로 그 엄청난 기술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꿈의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이제
전선에서의 로스가 없으니까 네. 미국까지 뭐 전기를 보내든 뭐하든 로스가 없습니다. 뭐 꿈의 물질이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네. 우리 MRI에 쓰이고 있죠. 네. MRI에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는데 초전도체 물질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 수 없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 아, 무지하게 많이 들고 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영하 260도, 270도의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MRI 같은 경우도 사진 한 장 찍는데 비싼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라면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뭐 기술을 뭐 노벨상을 한 10개 정도 받아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직 뭐 확정적이지 않고 내용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검증을 못 하고 있다. 네. 이런 팩트만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검증이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 아까 해주시는 동안에 이 초전도체가 진짜로 실용성을 가지게 된다면 실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2차 전지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럼 2차 전지와 초전도체 두 가지가 주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2차 전지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2차 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뭐 한중일의 상황까지 좀 짚어본 상황인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주신 것부터 좀 풀어가 볼까요, 이제? 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나? 이제 배터리는 4개의 소재로 만들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4가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 이게 바로 이제 전쟁의 핵심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일본은 너무 멀리 갔고요. 네. 세계 1위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국이고 그 기술력과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1, 2를 나누고 있다. 중국과.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작은 땅덩이에서 이런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거. 네. 반도체도 뭐 잘 만들고 이 뭐 2차 전지도 잘 만들고 배터리도 잘 만들고. 자, 이런 얘기들이 또 길게 말하면 좀 내용들이 있지만 과거 이제 일본에서 100년 전에 네. 초전도체 물질처럼 이런 것들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 2차 전지가 만들어졌는데요. 뭐 소니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뭐 그 시절에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하고 있다가 집어 던졌어. 집어 던졌어요. 네. 이 상업성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미래가 밝지 않고 했는데 이제 한국이 그거를 주워 담아서 공장 만들고 LG 같은 데서 네. 그래서 세계 인류로 거듭난 거죠. 엄청난 이제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주식 시장하고 또 이제 시장 상황 그리고 이제 주식과의 관련성이 이 전쟁 주가가 이제 오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건 저는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끝난 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LFP 배터리죠. 인산철 네, 배터리가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한국의 삼원계 MCM 배터리가 또 이 시장의 주요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뭔가요? 자원이죠, 자원. 네, 맞아요. 자원 중에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두 배터리에 모든 사용이 되는 것들이 바로 리튬입니다. 이 리튬이 중장기적 공급 부족 이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휴대폰에서는 이 리튬이 한 대당 6g 정도 필요해요. 6g이면 작은 네네, 거죠? 작은데요? 예. 근데 이제 전기차로 가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몇 그램 필요할까요? 몇 g이 아니라 이제 뭐 63kg. 네. 6g이 아니라 60g도 아니고 네. 63kg. 어. 한 대에 이제 남자 한 명 정도. 웬만한 젊은, 성인, 네, 네. 남자 한 명 정도. 네.
정상보다 조금 낮지만 제가 정상이니까. 아, 그렇죠. 네. 예, 제가 정상이니까. 네. 자, 63kg 정도 리튬이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이제 리튬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연간 생산되는 리튬이 얼마인가요? 테슬라만 해도 향후에 뭐 120만 톤이 리튬이 필요하는데 지금은 69만 톤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튬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1톤에 1억 원이다. 1톤에 1억 원. 네. 그러니까 키로당 이제 뭐 10,000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난번에 포스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아마? 네. 예, 뭐 에코프로, 아, 에코프로 맞아요. 포스코 홀딩스 이런 회사가 이런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좀 올라왔던 겁니다. 자,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과거 이제 통신 시절이죠. 네. 예전에 이제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이 통신 이제 이 스마트폰을 있기 전에 휴대용 전화기 시장을 처음에 통신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과거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수천 배로 올랐습니다. 수천 배. 네. 바닥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만큼 무슨 말이냐. 시장의 미래의 성장성을 주식은 한꺼번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뭐 2차전지 이슈는 장기적으로는 끝나지 않은 거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쨌건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그룹,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리튬 광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셨던 네.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생산 개발에 나서고 있고,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지금 뭐 2% 안팎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의 이 정도 조정은 사실 좀 견딜만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계속 잘 팔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고민되고 충전을 겪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충전할 자리가 없다. 충전소가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앞으로 좀 잘 팔릴까? 긍정적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국면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도 예전에 과거에 삐삐라는 게 나왔죠. 삐삐. 네. 뭐 시티폰 나왔고. 네. 뭐 핸드폰을 다 사람들이 갖고 있겠어? 근데 그런 시절을 지나서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까지 발전이 됐죠. 네. 그걸 점점 더 지나서 그것처럼 이 전기차 시장도 과거 이제 삐삐나 핸드폰이 처음 초기에 만들기 시작됐던 그 초기 국면이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면 사겠니? 얼마면 사겠니? 전기차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 한 번 충전에 예전에 100km밖에 못 달렸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400km를 달리게 만든 거죠. 자, 이것이 대히트를 쳐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예. 근데 만일 전기차가 앞으로 400km, 500km가 아니라 1000km를 간다. 오. 한 번 충전 15분 하는데 1000km를 간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가격도 살만하죠. 예, 네. 더 싸진다. 네. 그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실 전기차를 타봤거든요. 제가 예. 지인의 차를 타봤는데 훨씬 승차감이나 뭐 편한 거나 이런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이제 좀 고민이 되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가격이 저렴해지면 당연히 살 의향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즘에 이 택시들도 네.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지고 맞아요. 있었죠. 네. 근데 그분들의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타이어 값이 많이 들어가. 타이어 값이 많아요. 타이어가 이제 좀 크니까 오. 그 전기차 종류가 뭐였죠? 현대차에서 나온 거. 자, 근데 그 아이오닉? 외에는 엔진 오일도 안 들어가지, 기름도 적게 들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이게 만일 1000km까지 달린다면은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가격도 더 싸지게 되면은. 자, 그래서 향후 전기차 출시가 15분 충전에
1000km를 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 한번 그쪽 그 시절 때가 오게 됐을 때 이 2차 전지는 거의 피크를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15분 충전에서 1000km까지 갈 수 있는 전기차 계속 개발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된다면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국내 현대차, 기아차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업 같은 경우야 그렇다고 치고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뭐 현대차, 기아차 지금 상황들은 좀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잘 안 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3원계가 아니라 4원계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은 4680 배터리가 점점 커지죠. 커지면서 기술이 발전이 되게 돼 있어요. 발전이 되면서 안정성도 확보하고 또한 이제 저렇게 커지면서 가격도 적어지고 앞으로 1000km를 갈 수 있는 차가 될 수 있는 요 배터리들을 테슬라에서도 발표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테슬라보다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오, 어디죠? 어딜까요? 배터리를 예, 세계 정말 최초로 국내 기업인가요? 예, 국내 기업이 양산을 저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함께하겠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냈어요. 그거를. 제가 이것도 따로 공부를 했잖아요. 예, 제 4원계 배터리죠. MC네. MA. 네. 그렇게 이 엄청난 장인들이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시 자체가 미국의 8월 달 국채죠.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나스닥도 단기적으로는 이 헤드앤숄더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지금 증시 조정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쨌건 증시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증시 조정이 끝난 이후 오히려 가장 빠르게 회복될 섹터는 이 2차 전지 섹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아까 질문한 것처럼 네. 현대차, 기아차가 잘하고 있느냐? 이게 좀 이상합니다. 현대차 그룹은요, 중국산 배터리를 너무 사랑한다. 중국산 배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자, CATL이라고 중국산 배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IRA, 인플레이션 수혜법이죠. 미국의 네. 인플레이션 수혜법에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앨런 머스크가 트윗을 날렸습니다. 현대 is doing pretty well. 현대가 무지하게 잘하네. 테슬라가 이제 75%까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현기차가 전 세계고 9% 정도까지 요 글로벌 USA 마켓이죠. USA 미국에서 쉐어를 했는 게 작년인데 올해 점유율이 더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네, 왜 그런 거죠? 떨어지고 있고. 왜냐면요. 미국의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현대 기아차가 잘 안 팔리고 있는 게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이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아요. 7,500불을. 근데 실제로 지금 현대차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잘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현대차, 기아차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정반대다. 이거 심각해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아무리 뭐 잘 만든 벤츠도 아니고 세계적인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네임밸류 가지고 있지 않은데 테슬라보다 1,400만 원이 비싸요. 이게 팔리겠습니까, 잘? 왜 이렇게 가격을 비싸게 받는 거죠? 그게 바로 IRA,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의해서 신차의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안 팔리고 있는 거죠. 이유는요. 이제 또 좀 복잡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하려면 저의 또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 우리가 투자해야 될 포인트가 또 있다. 네. 어떤 것을 중점을 둬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현대 is doing pretty well. 현대는 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 그러다 작년에 올렸던 거죠. 작년에 올렸죠. 작년에, 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지금은 거. 오히려 그렇고요. 음. 자,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터리를 원료 자체를 이제 FTA, 한미 FTA가 체결된 나라나 아니면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물도 중국 광물을 쓰면 안 된다. 한마디로 네.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거 쓰지 마라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거 하지 마. 자, GV70에 들어가는 배터리가요. SK온 제품인데 이게 중국에서 배터리 셀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에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CATL 배터리를 좀 사랑하다가 이제 SK, 네. LG와 25년 완공 목표로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 네. 근데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25년의 완공 목표인데 이게 아직 뭐 삽도 뜬 게 아닌데 그런가요? 그렇죠. 25년, 26년까지는 이게 계속 힘들 수가 있다. 현대기아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조하시라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향후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와 미국 IRA 법안이 이제 시행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죠. 최근에 좀 조정이 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포스코나 아니면 한국의 이 배터리 등을 현대차 기아차가 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왜 그럴까? 경쟁사이기 때문인가? 왜 그렇죠? 그건 모르죠. 네. 그건 이제 회장님이 아시겠죠. 회장님이나.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배터리도 너네 중국산 쓰지 말고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지금 뭐 공장도 짓고 있다고 하니 배터리부터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지금? 그렇죠. 반도체건 뭐건 미국 안에서 다 해라. 어. 삼성전자도 미국에 네 하고 가가지고 네네. 만들게요. 안 그러면은 그 힘 앞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멀리를 하고 이제 미국까지 그것도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중국의 GDP가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우리 이제 주식 시장에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어떤 쪽이 우리가 유리할지, 어떤 것을 지표로 삼아서 그쪽에 투자해야 될지를 명확히 목표를 삼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는데요. 방송에서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네. 비슷한 것들을 제가 좀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저의 또 자리를 오픈 채팅방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 모시고서는 시장의 트렌드 주도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2차 전지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아직까지 지금 2차 전지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고 상승 여력은 충분히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정확한 종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 2차 전지 유망주 영상과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방송에서 다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데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뜨니까요. 들어오셔서 모든 자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